안녕 얘들아. 뿌리 깊은 독해 김승현 선생님입니다. 지난 시간에 우리가 그 찬이라는 친구가 선사시대에 갔다 오는 이야기를 읽으면서 선사시대에 대해서 알아봤잖아요. 오늘은 본격적으로 고조선이라고 하는 나라에 대해서 알아볼 예정입니다. 자, 그래서 이번 주에는 얘들아 드디어 우리나라의 첫 시작 고조선에 대해서 배우게 될 건데,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을 잘 기억하고 있는 친구라면 이런 생각을 하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그러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운 선사시대가 특히 그 찬이 친구가 다녀온 때가 구석기와 신석기, 즉 석기 시대였으니까 오늘은 청동기 시기에 대해 배울 건가 보다,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. 기억을 잘 하고 있다면 말이에요. 근데 이 이야기는 반은 맞고 또 반은 틀린 이야기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. 왜냐하면 선생님이 첫 번째 시간에 혹시 이야기했던 거 기억나니, 얘들아? 이 역사라고 하는 게 갑자기 나라가 생기고 또 멸망하는 과정에서 이 나라가 멸망했다 그러면 거기에 사는 사람들이 갑자기 뿅 하고 사라지는 게 아니거든. 그리고 우리가 공부를 하기 위해서 그때 어떻게 살았는지 알기 위해서 편의상 무슨 시기, 뭐 어떤 시기 이렇게 구분을 하지만, 오늘은 갑자기 선사시대였다가 내일은 갑자기 역사시대가 뿅 하고 되지는 않아. 왜냐? 역사는 옛날에 있었던 이야기, 즉 어떻게 사람들이 살아갔느냐 하는 흐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그래서요, 이 고조선이라고 하는 사실 국가는요, 처음 시작할 때는 청동 문화와 함께 발전한 것 맞아. 그런데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인류가 청동 말고 얘들아 한 단계 더 발전해서 철기라는 재료를 쓰게 됐거든. 그래서 청동기 문화에서 발전해서 또 철기 문화까지 발전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. 그래서요, 이 고조선이라고 하는 국가는 청동을 사용하기도 하고 철기를 사용하기도 하기 때문에 우리는 꼭 청동기 시기라고 콕 집어서 말하지는 않아요. 그런 같은 이유로 우리가 고조선을 이제 역사의 시작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, 뭐 친구들이 이렇게 물어볼 때가 있어. 선생님, 분명히 그 청동기라고 하는 시기는 선사시대에 구분이 되고 선사시대랑 역사시대는 다르다고 우리가 배웠는데 왜 고조선은 역사의 시작이라고 얘기하나요? 하고 질문할 때 있거든. 근데 그것도 같은 맥락이다라는 거를 미리 한번 우리가 짚어보고 시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. 자, 그래서 오늘은 얘들아 어쨌든 고조선에 대해서 좀 배운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, 여러분 그 고조선이라고 하는 나라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의 이제 크기의 나라였는지 혹시 알고 있어요? 항상 역사라는 거는 지금 현재와 다른 모습, 다른 우리나라의 모습을 보는 거기 때문에 우선 이 머릿속에 그 나라가 어디에 위치해 있고 또 어느 정도 크기겠다라는 건 꼭꼭 알고 있어야 하거든. 그래서 먼저 선생님하고 지도를 좀 같이 보도록 할게요. 뿅. 자, 지도 보이시나요? 지금 나와 있는 얘들아 이 지도가 제일 위에 압록강하고 두만강 위쪽에 강이 하나 보이니? 그 강을 우리는, 발음이 좀 어려워 얘들아, 랴오허강이라고 한단다. 지금 중국 땅에 있어서 발음이 좀 어려워. 그래서 랴오허강. 그리고 아까 선생님이 언급했던 그 밑부분에 살짝 나와 있는 강은 압록강과 두만강이야. 우리가 이 랴오허
강 근처, 그리고 압록강과 두만강 근처까지 쭉 뻗어 있는 고조선의 모습을 볼 수가 있을 거예요. 지금의 한반도보다 조금 더 북쪽에 위치해 있죠. 이 시기부터 저기 밑에 남쪽, 우리 정확히 말하면 얘들아, 지금 북한하고 남한의 경계선 즈음 될 것 같아. 그쯤까지를 우리가 고조선의 세력 범위다라고 보고 있어요. 그럼 여기서 이제 친구들이 물어보는 거야. 선생님, 처음에 고조선이 시작할 때는 기록도 마땅히 없었을 거고, 뭐 정확한 것도 아닌데,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고조선이 있었던 사실을 도대체 어떻게 알 수 있나요? 그거는 세 가지의 유물이 공통되게 그 장소에서 발견됐기 때문입니다. 첫 번째는 바로 비파형 동검이야. 그리고 두 번째는 이송리식 토기, 그리고 세 번째는 고인돌이 되겠습니다. 이렇게 얘들아, 광범위한 범위에서 같은 이제 문화가 나타났다는 것은 사실은 그 범위 내에 이제 거대한 국가가 있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거거든요. 아직 이해가 잘 안 되는 친구들을 위해 선생님이 예시를 하나 좀 들어주자면, 이제 가정이야, 얘들아. 우리 모종의 이유로, 갑자기 우리 이제 지구가 잠깐 멸망을 한 거야. 멸망을 한 거야. 그리고 막 1000년, 2000년이 지났는데, 이제 가까스로 살아남은 새 인류가 있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. 근데 그 인류가 이제 또 발전을 해서 먼 과거에 있던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그들에게는 역사겠죠? 그 역사 현장을 막 발굴했다고 생각해봐. 그러면 이제 공통되게 이 남한이라고 하는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국가에서는 선생님 생각에 제일 많이 발견될 건 네모나고 까맣고 그 한 요만한 크기의 있잖아 왜 그 너네가 되게 갖고 싶어 하는 거 그게 나올 거야. 그게 뭐야? 스마트폰이겠죠. 그게 막 이렇게 나올 거야. 그런데 이 사람들이 보니까 특히 그 북쪽, 북한이라고 하죠, 지금. 북한의 지역과 남한의 지역에 나오는 이 그들은 뭐 스마트폰인지 뭐 아닌지는 잘 모를 수도 있지만 모양새가 다르게 생겼는데 특정 경계선 아래와 위쪽으로 막 다른 게 발굴이 되는 거야. 그러면 아마 그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거야. 아, 어떤 이유든 간에 이 경계선의 위쪽 사람들은 이런 걸 많이 사용했구나. 그러면 이 사람들이 하나의 국가를 이루고 살았겠구나. 그리고 이 위쪽의 사람들은 다른 모양의 이런 걸 쓰네? 그러니 이 사람들은 그들만의 국가를 만들고 살았겠구나. 이런 식으로 추측을 할 수 있다는 거야. 마찬가지야, 얘들아. 같은 문화를 넓은 범위에서 공유하고 있다는 건, 그들이 그 지역에서 같은 국가를 완성하고 살았구나라는 걸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다는 거죠. 그래서 우리는 고조선을 아까 선생님이 얘기한 지도에서 그 랴호어강 부근부터 우리 지금 현재 휴전선이 있는 그 부근까지 고조선이 있었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자, 그러면 우리가 이 세 가지 유물을 한번 꼼꼼히 살펴봐야 될 필요성이 있겠죠? 일단 첫 번째, 비파형 동검입니다. 이 비파형 동검은 색깔이 이제 약간 이제 초록빛이 좀 돌기도 하지? 이게 바로 청동으로 만든 검인데, 얘들아, 이제 좀 독특해. 끝부분이 뾰족하고 가운데 부분이 쏙 들어갔다가 이제 마지막 부분이 볼록하게 튀어나와 있잖아. 이런 모습이 마치 여러분들은 잘 모를 수 있지만 비파라고 하는 악기가 있거든요. 그래서 그 비파라는 악기와 닮았다고 해서 비파 모양, 비파형 동검이라고 얘기를 하고요. 그리고 두 번째, 이 미송리식 토기. 되게 매끈하고 이제 약간 그 곰이 먹는 꿀단지처럼 좀 생겼죠? 그 지난번에 배웠던 신석기 시대에 빗살무늬 토기는 되게 뾰족하고 얄쌍하게 생겼는데 이건 좀 정반대의 모습을 좀 가지고 있는 것 같아. 자, 비교를 한번 해보면서 봅시다. 이제는
신석기 시대 사람처럼 강가에서 막 토기를 이제 바닥에 꽂아서 막 사용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바닥이 평평한 형태로 발전을 했죠. 그래서 이 두 번째 미송리식 토기가 많이 발굴이 되었고, 그리고 마지막 보자. 고인돌이야. 얘들아, 우리나라 별명이 고인돌의 나라래. 진짜 고인돌이 엄청나게 많이 이제 발견이 된 나라이기도 한데, 이런 고인돌도 빼놓을 수 없는 이제 고조선만의 특징이 되겠습니다. 선생님이 되게 간단하게 사실은 세 가지 유물을 설명했는데, 더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은 건 이유가 있습니다. 왜겠어요? 우리가 다음 시간에, 사실 수업 시간에 오면 더 자세히 고조선의 생활 모습과 그리고 도구들에 대해서 볼 거기 때문에 그래요.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을 보고 여러분들의 첫 번째 확실하게 알아야 될 목표는 뭐냐면, 이런 세 가지 유물들이 고조선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세력 범위를 이루고 있는지 알려준다는 것과, 이 고조선이 언제 생겨났고, 그리고 이제 철기 시대까지 이제 쭉 이어져 온다는 거, 요 두 가지를 좀 중점적으로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오시면 되겠습니다. 자, 그러면 얘들아, 어느 때와 같이 아시죠? 영상 보고 비법 노트 해오는 거 잊지 마시고요. 다음 시간에 봅시다. 안녕.